네, 오대행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벚꽃 축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벚꽃 한 3월 말 정도에 피기 시작해서 4월 지금 이제 중순을 넘어가는데 지금도 이 전국 곳곳에 어떤 그 벚꽃의 그 아름다운 자태를 갖다가 만끽할 수가 있죠. 자, 우리 그 전국에 걸쳐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우리 그 인근 주변에도 보면은 이런 그 벚나무 가로수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죠. 자, 이런 벚꽃, 아름다움, 우아함, 다 어떠한 미사여구를 다 붙여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꽃의 향기, 또 꽃의 향연이라고도 얘기해도 큰 대가는 없을 듯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게 벚꽃 축제라는 제목을 이렇게 제가 붙인 이유는 어떤 벚꽃에 숨어 있는 어떤 이면의 좀 씁쓸함, 안타까움, 그런 것을 한번 다 함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한번 이 시간을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벚꽃 축제, 우리 전국적으로 벚꽃 명소가 많죠. 하동 십리길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각종 TV 이게 보면은 이 벚꽃이 만개한 그런 도로를 갖다가 드라이브 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속속들이 우리가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즘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서 예전처럼 벚꽃을 갖다가 이렇게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온 국민들이 다 이렇게 벚꽃을 이렇게 보는 그런 상충객들이 그래도 끊임없이 면면이 구경을 하러 가죠. 자, 이런 이 벚꽃 축제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통 그런 민속 그런 축제는 아니라는 점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벚꽃은 일본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제 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벚꽃은 특히 일본의 국민적 단합, 또 일본 국민의 어떤 희생 정신을 나타내는 표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벚꽃 그러면 일본의 꽃이라고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1970년대에 미국 뉴욕 타임즈인가요? 여기서는 이제 일본이 1970년대에서 이제 경제 선진국으로 계속 발전할 때 벚꽃이 다시 핀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벚꽃은 바로 일본 정신의 어떤 그 표상, 상징적인 꽃이 바로 벚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벚꽃 축제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주 성대하고 그야말로 이 봄이 되면은 벚꽃 축제에 모든 사람들이 흥취에 이렇게 녹아나는지 한번 약간은 좀 씁쓸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긴 듭니다. 벚꽃 축제 하면은 우리 뭐니 해도 진해 군항제가 벌써 이렇게 탁 앞면에 나오죠. 진해. 전 진해를 유감스럽게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진해를 이렇게 맛볼 수는 있죠. 자, 진해 그러면은 진자, 바다의 자, 이 진이 진압한다, 가라앉는다, 이런 뜻의 그런 뜻의 한자죠. 그래서 바다를 진압한다. 그러한 뜻의 글자가 바로 진해인가요? 자, 진해 그러면은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필두로 해가지고서 일본군과 싸움을 했던 그런 격전지 중에 하나고 또 근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이 러일 전쟁 시 이런 러시아와 또 이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가장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또 전략적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런 진해. 자, 진해의 시내를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이 진해가 보면 이게 중원광장이 있고, 북원광장이 있고, 또 남원광장이 이제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자, 이런 식의 이 광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원이 있죠, 원. 이 둥그란 원. 자, 이 둥그란 원은 이제 태양을 뜻하는 거라고 그래요. 자, 태양은 또 일본의 또 그 국기, 일본의 국기에서도 보면 빨간 태양 보이시죠? 그 일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태양이에요. 그래서 이 진해는 바로 이런 광장에 일본의 태양을 이렇게 그 표상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요소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도로 사이에 간선도로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가서 일본 해군기와 같은 그런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 바로 진해 시가지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일본 육군과 해군에서는 이 조선의 군사 전략 도시, 즉 계획 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만들려고 했던 그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진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중원광장, 북원광장, 남원광장의 태양원을 그리면서 이 사이에 간선도로를 갖다 이렇게 교차로를 만들어서 마치 일본 국기의 일본 해군기를 연상하는 이런 식의 도시계획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립니다. 자, 이런 이 진해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곳에 이렇게 이 남원광장, 북원광장, 그래서 봤던 이 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에서는 뭡니까? 바로 그 벚꽃나무를 갖다가 심게 되는 거예요. 자, 벚꽃나무는 말씀드렸듯이 바로 일본의 일본 그 국민들의 어떤 단결과 희생 정신을 갖다가 요구하는 그런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그 속성을 갖다가 심어 놓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진해시를 갖다가 일본 해군기의 모습으로 만들면서, 그리고 그 주위를 전부 다 벚꽃나무를 심으로써 조선 국토를 갖다가 일본화 시키겠다는 그런 저희가 분명히 숨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무를 심고, 그리고 전주부터 이리 군산에 이르기까지 소위 그 번영로라는 길을 만들게 되죠. 이 번영로 약 한 40km, 한 150m 되나요? 이쪽 길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벚꽃을 심어서 소위 얘기해서 조선의 일본 혼화, 일본 정신화를 기했다는 거죠. 자, 번영로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벚꽃 길로도 유명하지만 이쪽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주, 이리, 군산을 관통하는 그런 우리나라 최초의 아스팔트 신장로였거든요. 그 소설 아리랑에 보면은, 조종래 아리랑에 보면은 이쪽 150리길, 이때 당시 식민지 강점기죠. 이때 벚꽃을 심을 때 그 어떤 그 광경을 이렇게 좀 아주 그 비감한 그런 내용으로 기술한 게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백성들을 갖다가 동원시켜서 벚꽃을 갖다가 곳곳에 심는데, 그것을 갖다가 통제하는 일본 헌병들의 태도는 매우 신을 받드는 듯이, 신주 모시듯이 정성스럽게 이렇게 왔다. 그래서 어떤 나무라는 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나무를 갖다가 좀 홀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느끼게 되면은 여차없이 그냥 심한 욕설과 또 개머리판으로 우리 백성들한테 구타하는 그러한 슬프고 참담했던 그러한 것을 소설의 그 내용에 담아있죠. 바로 그러한 길이 바로 번영로입니다. 번영하자 무엇을 번영합니까? 바로 이때 당시에 일본은 조선을 식민화하고 뒤이어서 일본의 공문을 갖다가 유출하기 위해서 이쪽 길을 통해서 조선의 산미 증식 운동이죠. 그래서 곡물을 이 쌀을 갖다가 많이 생산하게 해서 바로 그 생산된 그런 쌀과 그런 곡물들을 갖다가 일본으로 유출하는 그러한 길이 바로 이 군산을 통해서 갔다는 거죠. 결국은 이 번영로는 일종의 일본 수탈의 길이었죠. 자, 일본한테는 번영로가 되겠지만 우리나라한테는 당연히 수탈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씁쓸하고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군항제라는 것이 진해의 대표적인 하나의 행사죠. 자, 군항제라는 건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해군과 또 우리 소위 여기서 민과 군이 서로 화합을 해서 인민들한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이순신 장군의 그 구국 이념을 갖다가 추모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예술을 함께 즐기면서 군과 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화합의 그런 축제가 바로 군항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번 화면에 봤듯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군항제는 지금 열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 한 2, 3년 전에 이 군항제 포스터가 있는 거죠. 뭐 보니까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열흘간의 군항제 기간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군항제는 이 시기가 바로 벚꽃이 만개를 해서 아주 흐드러지는 그런 절정의 기간이 바로 또 요 기간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순신 장군을 갖다가 기리면서 추모하면서 민과 군이 우리나라의 전통 이 모든 예술 이를 갖다가 하나의 축제를 만드는 이 시기에 벚꽃은 만개를 해서 활기를 치는 거죠. 결국은 군항제를 구경하러 왔다가 벚꽃 축제에 더 흥취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일념으로 목숨을 바치신 분인데 그 분을 기리는 그 행사에 일본의 혼이 지금 어우러져 있다는 거죠. 이거 내가 볼 때는 조화스럽지 않다는 얘기죠. 한번 우리 되새겨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자, 벚꽃 축제. 군항제를 온 건지 벚꽃을 즐기러 오는 건지 저승에 계신 우리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우리 민족의 선열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 될지 참으로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이락사라는 이 사가 나오네요. 자, 이 이락사라는 곳은 관포. 즉 다시 얘기해서 이순신 장군의 그 시신을 갖다가 모셨던 그러한 곳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순신 장군의 시신을 담은 영구는 얼마 안 있어 충남 아산 선영으로 이제 그 영구는 이전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이순신 장군의 시신을 갖다 모셨던 곳이 바로 이 이락사라는 곳인데 이 이락사에 마저도 일본에서는 뭡니까? 벚꽃을 갖다가 심어서 벚꽃이 만개했다는 얘기죠. 정말 지하에 계신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통탄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벚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의 정신과 일본의 혼을 갖다가 심어줌으로써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화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서 이 벚꽃을 즐기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이 벚꽃은 비단 이 진해를 필두로 해서 지금 뭐 전국 곳곳에 그 벚꽃 명소들이 많이 있죠. 천년 고대 도시인 경주도 이 벚꽃 단지가 조성이 되고 하동 신익길부터 해가지고서 또 유명한 벚꽃 장소가 있고 게다가 또 우리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사당에 보면 윤중로라는 곳이 있어요. 자, 윤중로 그러면 우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뒤쪽으로 해가지고서 해마다 이 4월 되면은 상춘객도로 붐비고 그러한 곳이 바로 대표적인 서울의 그 벚꽃 축제의 장이었죠. 자, 이 윤중로가 바로 국회의사당 앞을 주위로 해서 지금 벚꽃이 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누가 뭐래 해도 이 불신의 정치의 또 대명사가 또 우리나라 국회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난하는 말로 이런 사쿠라 정치인들 같으니라고 해서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또 불신하고 또 비판하는 용어로 자주 쓰이는 말이 바로 사쿠라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의 대명사인 이러한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이러한 벚꽃 대단히 단지가 있다는 것 또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봄에 피는 꽃이 비단 벚꽃만 있을까요? 흐느적거리는 개나리를 비롯한
자, 봄에 피는 그 꽃들은 또 벚꽃 외에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우리는 벚꽃은 즐기되 벚꽃에 숨어 있는 그러한 우리 상처죠? 일제 식민지 때 그런 상처. 진해가 일본이 군사 전략지로 계획된 도시로 만들었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진해고, 그 진해에서 우리가 군항제와 벚꽃 축제가 지금 열리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한번 다 알고는 있겠지만 또 우리 모르시는 분들을 통해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봅니다. 이와 반면 우리나라의 국화꽃인 무궁화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궁화 축제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나요? 한번 우리 알아봅시다. 자,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꽃은 좀 홀대받는, 상대적으로 그것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자, 벚꽃 축제, 우리 벚꽃을 보고 즐기고 이거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벚꽃의 축제에 숨어 있는 게 아니죠. 바로 벚꽃 축제가 열리게 된 그런 유래. 다시 시작해서 벚꽃 축제는 우리나라 전통 민속이 아니다. 우리나라 전통 민속은 음력 절기마다 3월 삼진날이든 해서 뭐 백중놀이든 해가지고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이 있어서 진달래 화전도 해먹고 국화전도 해먹고 그런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본을 상징하는 벚꽃을 전국 곳곳에 심어 있는 그러한 것을 다시 우리가 좀 되새김으로써 어떤 역사적인 그런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이 선진외성입니다. 자, 선진외성은 이 진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경남 사천에 있는 데죠. 자, 사천시 그러면은 역시 임진왜란 때 격전장으로서도 매우 유명했던 그러한 전적지죠. 이 사천 쪽에서는 이수신 장군이 최초로 거북선을 끌고 일본 외선이죠. 12척을 격파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사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일본군들은 조선군과 대비하기 위해서 성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사천에 있는 선진외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합니다. 바로 이 선진외성도 지금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런 곳이죠. 역시 벚나무가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해마다 일본 관광객들이 여기 자주 온다 그러네요. 자, 일본 관광객들이 올 때 뭐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은 이렇게 일본 관광객들이 꼭 우리나라에 오면은 이렇게 선진외성에 와서 뭐 돌을 갖다 놓고 간다는 것은 과거 일본이 조선을 지배했던 그러한 향수를 그리워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이런 말을 언뜻 제가 그래서 봤습니다.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벚꽃이 만개한 길을 쭉 따라가면서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싶다라는 어떤 일본인의 말을 글을 통해서 봤을 때 제 기분은 매우 씁쓸하고 착잡함 그리고 공분 그 자체였습니다. 자, 벚꽃 즐기되 우리 역사의 사실, 아픈 역사적 사실을 우리 알고서 우리 벚꽃을 즐기도록 하시죠. 모두양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